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2,500선 밑에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2,420선까지 내려오고 말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종목 뉴스로 알아보시죠. 이 달러가 오르면 가장 주목받는 쪽은 완성차 업계입니다. 이 강달러, 아직은 지속될지 여부까지는 점쳐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흐름을 한번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현대차 오늘 이동통신 3사와 손을 잡고 UAM 실증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4거래일째 내림세 이어가면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 발표되는 2월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코스피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OMC 의사록 공개에 먼저 반응하고 말았는데요. 이 달러 강세 기조가 되살아나며 이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바닥을 확인했기에 매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대 낙폭 기록하면서 6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형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LS 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7,929억 원으로 11.5%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2% 오른 5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2,500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특히나 강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긴축 경계감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겠죠. 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풀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사실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경기 관련주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시장이 이제 어저께 네. 미국에서의 하락할 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경기가 너무 좋다. 경제 지표가 구매자 관리수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50선을 넘어갔다 되고 유럽 역시도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다 되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연준에서 긴축을 강화할 것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앞전에 길 시장에서 경계했던 부분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는 부분을 시장이 경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미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동안에 계속해서 받았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되는 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경기 관련주가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것이 맞다. 이런 관점인 거고 성장주는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성장주가 더 가려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인하할 거란 기대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유동성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인하라는 부분이 기대치가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성장주들이 무너질 때 첫 번째 문제가 밸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미증시가 빠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밸류 부담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선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경기가 좋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성장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있는 쪽은 제한적인 우선 반등의 영역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경기 관련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지난 회의에서 연준 내부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 나온 지표 때문에 50bp 가능성이 더 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주가 다시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이 경기 관련주와 성장주 좀 어떻게 구별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연준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성장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필두로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좀 그 큰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강한 종목들 보면 금양이나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분명히 지금 시장의 시그널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50을 넘어서면은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약간 방향성을 잃고 지금 좀 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횡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도 성장주 쪽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뭐 눌림목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FOMC 의사록을 확인하고 시장의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주도했던 이런 주도주들이 꺾임이 있는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달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 좀 초점을 두면서 그 이후 시장 방향성을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관련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이 살짝 엇갈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뭐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그래도 대장주다,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대표님께서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차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호재는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경기 민감이다, 성장이다 이런 구분에서 프로그램이란 부분이 하나 크게 작용한다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의 흐름 자체가 현재는 약간의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를 올해 시장에서 전망을 어떻게 했었냐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만큼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생산이 정상화되고 판매가 정상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차량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센티브 역시도 축소가 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게 작년 같은 경우 환율에 따른 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올해는 이게 반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금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1,250원 전후 이상을 유지해 준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에 따른 영향도 없어진다 됩니다. 그럼 네. 시장에서는 결국 앞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오히려 해소가 된다는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는 차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세 공제 이 부분, 그러니까 수혜 보조금 못 받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리스 쪽은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바뀌고 이제 다음 달에 세부안이 나오게 되겠지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게 되면은 그동안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대한 관점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면 사실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되는데 네. 간단하게 이제 차트하고 수급을 좀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 좀 해드리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은 앞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는 부분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중간에 사고 팔고가 왔다 갔다 한다라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한 매수는 변함이 없는 상태고 그동안 약간 비관적으로 봤던 쪽이 기관 투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역시 꾸준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중간에 계속해서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소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떤 시기냐면 최근 들어서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많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띌 때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다. 네. 이 부분인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해 받는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 형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금 강세 띄고 이 계단식으로 현재는 움직인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움직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상승할 때는 강하게 실리고 조정받을 때는 작아져야 됐는데 지금 현재 17만 5천 원 전후라는 직전에 고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안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위쪽 방향이 하나 더 나오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도 내수지만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유럽에서도 판매 대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왔었는데요. 자, 저점을 이제 딛고 조금씩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부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장님도 역시나 중소형단보다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대형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철강 쪽에 중점을 두시고 또 어떤 분들은 2차 전지 폐배터리에 중점을 두시는데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둘 다 호재로. 네. 우선은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그리고 시장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올해 그나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소외된 분들도 꽤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주도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최근에 강한 포스코홀딩스 물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과 리튬 이쪽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은 저는 우선 지금 철강 업황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음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휴스틸이나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지진 사태로 인해서 튀르키예가 지금 유럽 철강 생산 1위 국가이지만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황은 한동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이 지금 이제 태풍으로 이제 작년에 침수가 됐었던 라인들이 다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리튬 산업 생산이 이쪽에서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더 한 가지 보자면은 최근 시장의 흐름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빠르고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튀르키예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그 중소형 철강주들이 최근에 다시 밀리긴 했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하이스틸이란 종목이 그나마 흐름이 제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하이스틸 이 두 가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철강주 업황이 좀 회복될 것이다,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철강주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 더해서 하이스틸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간략하게 잡아주셨습니다.